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2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진폭과 이런 스피드라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지 리바운드도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량을 하나하나 소화하고 내려오게 된다라 그러면 막상 120평에 왔을 때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애플의 120평 이탈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탈하고 나서 스물스물 양봉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다시 120평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해서 막 큰 진폭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또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든지 다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상 어떤 전략을 짜기에는 조금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워낙 많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저점에서 막 추세 전환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막 프로그램 매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꺾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의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결국은 짜여진 매도고 계획된 매도인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의문인 흐름들도 있고,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알 수 없는, 그런 매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시장 전체를 조망해 가지고 뭔가를 전략 짜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단순하게 내가 그 종목 보고서 전략이 나오면 그냥 하는 거고, 아니면 좀 기다리는 그런 좀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인지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결국은 밀려도 계속 이 가격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밀려도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고,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밀었는데도 후반에 다시 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매수세가 남아 있다라는 것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꼬리를 달다 보니까 여전히 120평을 찍지 못하고 있죠. 내려와도 차라리 내려와 가지고 찍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그리고 다우가 조금 선행의 어떤 흐름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 그러면 일단 찍은 거라도 뭐 간주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는데, 이거는 뭐 찍은 것도 아니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좀 어정쩡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나스닥도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밀려도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슬금슬금 밀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전략을 짜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어느덧 변곡 자리에 슬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 그러면 글쎄요. 만약에 올라타면 올라타도 문제인 거고 못 올라타면 못 올라타도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 S&P 500 기준으로 4,500이 깨졌으면 최소한 뭐, 그쵸? 200 포인트라도 내려와야지. 그것 그렇게 내려와도 마이너스 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전략에 반영하기 너무 어렵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슬슬 120병을 이제 딛는 뭐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반등해 가지고 다시 일목과 마디의 저항을 받고 또다시 내려왔죠. 또다시 22평과 120평이 맞물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디뎌도 문제인 거고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도 문제인 거고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적으로는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종목들은 이탈이나 밀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장에 견 그 네, 죄송합니다. 시장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120평을 딱 걸친 모습이죠.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일목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는
뭐 얘는 뭐 명확합니다. 2 차전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최근에 얘네 2 차전지들도 동시효과에 계속 좀 특이 흐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쪽이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단가에 매수를 해 놔도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매도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또 그런 공개 전략을 올려 드린 거죠. 혹여나 못 보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정말 잘 잡을 수 있는데 매도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흐름들에 휩쓸리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 드렸죠. 이런 흐름들이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비중을 줄이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그냥 전략대로 마이웨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 막 지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다. 종목들을 좀 더 그냥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